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한 시간. 자, 토지 이동. 토지 이동.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지금 뭐 빠진 부분이 있긴 한데, 자, 토지 이동이라는 정의는 다 아시죠?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 하고, 토지 이동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 구별하셔야 되고, 토지 이동하면 측량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결정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일단 신규 등록부터 보면 맨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지번 부여 설명해 드렸죠? 지목은 신규 등록할 땐 할 게 없겠죠? 그래서 등록 전환의 경우라고 써놓은 거야. 면적 측정해야죠? 경계와 면적은 측정해야 될 것이고, 경계 및 좌표는 측량해서 결정하는데, 그러면 측량 결과도를 만들어야죠. 결과도는 어떻게, 축척은 어떻게 한다? 인접 토지 축척과 동일해야 될 것이고, 의무 있어요? 신청 의무? 60일은 해야지, 신규 등록.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은 해야지. 촉탁해, 안 해? 안 하죠? 왜? 등기부가 없으니까. 신규 등록 당시에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잖아. 선등록, 후등기 원칙이야. 공있으면 매립을 하면 등록을 하고 나서 후에 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수수료 내야 돼요? 공부정리 수수료 내야 돼. 1,400원. 1,400원까지 모르셔도 되는데, 그러면 신규 등록에다가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 토지동에서 각종 첨부할 첨부 서면들 있잖아. 어찌됐든 신규 등록은 누구한테 신청하는 거야? 소관청에 신청하는 거죠. 그리고 각종 첨부할 서류들이 첨부 서면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 첨부 서면을 누가 지적소관청이 무엇하면 관리를 하게 되면 그 소관청에 확인으로서 가름하는 것이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신규 등록 대상은 언제예요? 신규 등록은 언제 하면 돼요? 공유 수면을 무엇하는 경우? 공유 수면을 매립을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방조제를 건설했다라든지, 미등록 도서지역들, 이런 것들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이내 하자? 60일 내. 뭐 첨부해야 돼요?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근데 소유자임을 신규 등록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인데, 신규 등록에서 제출 서류 아닌 것 하면 답이 뭘까요? 등기부. 등기부가 있을 수가 없잖아. 이거 아니면 측량 성과도. 이거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신규 등록, 분할, 등록 전환 다 측량을 하지만 성과도 제출하지 않는다는 거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신규 등록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거, 신규 등록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은 등기를 촉탁해라.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거. 틀린 질문이잖아. 그죠? 작년도에는 이쪽에서는 안 나왔어요, 시험에. 그러니까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이쪽에서는 안 나와요. 올해 나올 수도 있겠죠. 등록 전환에서는 일단 등록 전환은 뭐가 등록 전환이야?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데, 지번은 설명해드리고 넘어가고요. 지목이 있잖아. 등록 전환 대상을 어떻게 구별하셔야 돼? 등록 전환 대상을 지목 변경을 수반하느냐, 수반하지 않느냐로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산지법, 건축법에 따른 토지의 형지 변경, 기타 건축물의 사용 승인이 있는 경우는 등록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지목 변경 수반하고, 수반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상에서 계속 관리하는 것이 불합리할 때, 그 다음에 임야도에서 등록된 토지가 형지 변경되었으나 지목을 변경할 수 없을 때, 도시계획선에 따라서 분할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지목 바꾸지 않고 면적은 새로이 측정하고, 임야대장상의 면적을 그대로 갈 수 없고, 지적도의 축척으로 환산도 할 수 없어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하자? 무조건 새로이 측정하자 이거야. 그랬을 때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하고,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직권 정정하고 면적에서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의무 있죠? 며칠 이내 하자? 60일 이내 하자. 등록 전환하게 되면 지번도 새롭게 부여하고 지목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촉탁을 해야 될 것이고. 그죠? 수수료 내야 되고요. 분할. 지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대상을 어떻게 구별하셔야 돼? 신청의 의무가 있느냐, 신청의 의무가 없느냐로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됐을 때는 60일 이내 해야 되는 것이고,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매하고자 필요한 때에는 분할을 신청해도 의무는 없다 이거죠. 면적 측정 해야 되는데 증감이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따라 허용범위 이내일 때는 면적에 따라 나누고 허용범위를 초과할 때는 직권 정정하더라 이겁니다.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인해서 용도가 다르게 됐을 때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분할을 하는데 플러스 뭐도 해야 돼요? 지목 변경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촉탁해야죠? 그 분할해서 첨부 서면은 허가 대상이면 허가서 들어가야 돼요. 분할할 때 허가 대상이면 허가서 첨부해야 되고요. 분할할 때 공유물 분할할 때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협의 분할을 원칙으로 하는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분할하죠. 그럴 때는 판결서가 들어가 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첨부 서면이더라. 합병. 합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합병에서는 지번 설명해드리고 넘어가고요. 면적을 측정하지 않고 경계와 좌표는 측량할 필요가 없고 불필요한 경우 불필요한 부분만 말소하면 되고 신청 의무가 있는 것은 공동주택 부지하고 11개의 지목. 아까 설명했던 선수가 유학 가서 철도를 구지하고 공장을 차렸다라는 거. 의무 있어요? 등기 촉탁해야 돼요? 해야 돼. 공부정리 수수료 측량을 하지 않으니까 1,000원을 내면 되는 거야. 1,000원. 지목 변경에서는 딱 하나 써있죠, 가운데. 그게 바로 뭘까요? 지목 변경 대상입니다. 대상. 국토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 건물도 조심하셔야 돼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다르게 되는 경우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준공 전에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이럴 때 뭐가 있더라? 지목 변경 대상이더라 이겁니다. 면적 같은 건 다 필요 없는 거죠. 60일이나 해야죠. 촉탁해야죠. 그 다음에 수수료 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일단은 요 밑에 보면 면적부터 밑에는 다시 한번 쭉 보셔야 돼요. 면적은 다 면적 밑에는 다 보셔야 돼요. 면적, 경계좌표, 신청의 의무, 촉탁 이건 다 보셔야 된다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지목 변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뭘 알고 있어야 돼요? 대상 알고 있어야 돼요. 대상에 지금 뭐뭐 써 있어요? 등록 전환하고 분할하고 지목 변경 써 있잖아. 합병은 대상 의미가 없는 거고. 그죠? 그 신규 등록에 대상자 써드렸잖아.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방주제를 건설한 경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첨부할 서류를 누가 관리하면? 소관청이 관리하면 확인으로써 가름하더라. 뭐 안 써져 있으니까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깁니다. 신청, 정리, 통지, 촉탁, 작년도에 대위 신청이 있으면 대위 신청하고 도시개발 사업이 작년도에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요거는 시험에 또 엄청 잘 나오는 그런 부분 중에 이게 하나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토지에 무엇이 있으면 토지에 이동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무엇을 해라? 신청을 해라 이겁니다. 누구한테 신청을 해요? 요 지적소관청에다가 토지이동 신청을 하는데 며칠? 60일. 경우에 따라서는 90일. 그죠? 거짓으로 하면 얼마? 아까 거짓으로 하면 1년에 1,000만 원. 1년에 1,000만 원. 얘를 토지이동 신청을 거짓으로 했을 때는 1년에 얼마? 1,000만 원이다. 여러분들 과태료를 왜 외우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과태료? 우리 기본서에도 과태료 있을 거라 아마 뒤에 문제풀이에도 과태료가 있고 왜 과태료는 왜 외울 필요가 없냐면 여러분들 시험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되는 게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시험 범위 토지 이동에 과태료 부과되는 거 없어. 어? 공부 쪽에서 과태료 부과되는 거 없어요. 측량 쪽엔 있어. 자기 토지 측량하면 안 돼요. 근데 과태료는 전부 다 외울 필요 없는 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근데 사실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자기 토지 측량하면은 40만 원이에요. 3번 위반했을 때 40만 원이고 2번 위반하면 20만 원이고 1번 위반하면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토지 측량하면 1회 위반하면 얼마? 10만 원. 또 위반하면 20만 원. 또 위반하면 40만 원. 그거 여러분들 외울 수 있어요? 중개사법도 세부적인 거 있잖아. 그죠? 근데 단 한 번도 시험에 못 낸다니까 이거를. 왜냐하면 지적측량 수행자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 시험범위 아니라니까요. 수행자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대한지적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동일하고 하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안 돼요. 동일하면 400이고 유사하면 300이야. 과태료 부과돼요. 그리고 자기 토지 측량, 제가 측량으로 들어갔어. 여기 앞에 들어 누웠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들어 누우면 한 번 들어 누우면 25만 원. 2번 들어 누우면 50만 원. 3번 들어 누우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원래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세부적으로 또 들어간다 이거야. 타인의 토지를 출입, 공법에 나오죠.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면 1,000만 원이나 돼? 오, 세네. 과태료예요? 아니,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려 보니까 방해했어. 정당한 사유 없이. 1,000만 원의 과태료예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야? 믿을 수가 없겠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겠지. 거기에 세부적 들어가면 몇백만 원 안 돼. 몇십만 원 안 돼. 이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300만 원 이하인데 들어 누우면 한 번 들어 놓으면 25, 2번 들어 놓으면 50, 3번 들어 놓으면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로 나눠져요. 그리고 등록상, 측량업자가 등록상에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해야 돼. 안 하면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한 번 위반하면 7만 원, 2번 위반하면 15만 원, 3번 위반하면 30만 원. 휴폐업 신고 안 하면 그냥 쭉 30만 원. 왜냐면 폐업은 1차, 2차, 3차 개념이 없는 거잖아. 지위승계도 그냥 50만 원. 이런 식으로 과태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과태료가 한 20가지 되는데 낼 게 없어 사실은. 그리고 2년에 2천만 원짜리 중에 측량 성과를 9개로 반출하면 2년에 2천만 원이에요. 그거 법이 어디 나오는데 우리 시험 범위네. 관련 없잖아. 맞죠? 옛날에는요. 지도를 갖고 나가면 걸려 여러분들. 관광용 지도만 갖고 나가는 거야. 그냥 막 5천분의 1짜리 지도 갖고 나가면 국가보안법에 따라서 처벌받아요. 어? 지도 막 갖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도 조심하셔야 돼. 허가받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도를 반출하고. 왜냐면 지도에 다 나와 있잖아. 조심하셔야 돼. 지도 같은 경우도. 술 먹고 기준점 뻥 치면 얼마? 2년에 2천만 원. 2년에 2천만 원. 3년에 3천은 그거라니까요. 입찰의 공정성을 해야 하는 거라니까. 허수아비 투 대여 이렇게 보시고 1년에 1,000만 원. 과태료는 공부 안 하셔도 돼. 과태료는. 출제 범위하고 많이 벗어나요. 내용상으로는. 나중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근데 1차, 2차, 3차 이렇게 외우라면 못 외우실걸요? 그리고 과태료 외울 필요 없잖아. 딱 봐도 이거 좀 그러면 고2로 등록하면 과태료가 벌금일까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어. 중개사법에서 고2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해. 거짓으로 등록을 했어. 얼마예요? 우리 지적에서는 2년에 2천만 원이야.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과태료가 아니라 이거지. 보통 우리가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건 과태료지. 아이, 그렇잖아. 신고 이런 거 안 하면 과태료인데. 맞죠? 패스. 안 되겠다. 비법인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누가 신청해요? 대표자 또는 누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렇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작년도 문제.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이동 신청을 누가 해요? 시행자가 하죠. 누구한테? 여기다 하는 거죠. 작년도에 시도지사에게 한다 시면 시도지사에게. 작년도 문제.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 지적에서 시도지사는 승인권자로 나오지 그한테 신청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범위 내에서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 착수가 되고 이것이 변경이 되고 완료가 되면 신고해라 신고. 누가? 시행자가. 며칠 이내? 15일 이내. 토지 이동 시기는 토지의 이동 시기는 언제예요? 공사가 준공된 때.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 이동 시기더라 이겁니다. 만약에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도 누가 신청해요? 시행자가 하는데 파산되면 시공을 보증한 자, 입주 예정자가 토지 이동 신청하더라 이겁니다. 그 정도. 이들이 토지 이동,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될 것을 제3자가 무엇 할 수 있어요? 대위에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고 네 번째가 있더라 이겁니다. 첫 번째 누가 해요? 사업의 누가? 사업의 시행자가 하더라 이겁니다. 이거 8개의 지목 나와야 되겠죠? 공공사업 등으로 인해서 8개의 지목으로 되는 경우. 그 다음에 행정기관. 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장의할 수 있더라. 국가라든지 지자체가 토지를 취득할 때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할 수 있어요? 관리인 또는 누가? 시행자가.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가 하는데 관리인이 없을 때는 그게 있으면 잘 나와요. 주민대표위원회가 왜 나와? 관리인이 없을 때는 공유자들이 선임한 대표자가. 근데 시험 어떻게 나오냐면 공유자 중 1인이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시험 문제에. 뭐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어? 그 다음에 민법 제404조에 의한 채권자가 하는데 여기서 답이 뭐예요? 지상권자, 전세권자 그들은 안 돼. 그런 게 답이에요. 그럼 여기서 각종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뭐를 제출해야 돼요? 첨부서면 제출해야 되잖아. 첨부서면을 누가 관리하면? 소관청이 관리하면 확인으로서 가름하는데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요거. 그리고 아까 토지 이동에 따른 각종 토지 이동에 따른 뭐를 공부하시라는 거야? 대상, 신규등록 대상, 등록전환 대상, 분할 대상, 지목 변경 대상. 꼭 그거 보시고. 왜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그쪽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소관청에게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소관청이 할 일은 지적 공부를 무엇 해주면 돼요? 지적 공부를 정리해 주면 된다. 여기서 또 한 문제 나와요. 이쪽 공부 정리 쪽에서. 그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데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것은 곧 등록사항을 무엇 하는 것이다? 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 등록사항은 몇 개로 나눠져요? 2개로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하나는 무엇?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 있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토지의 표시를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토지에 무엇이 있었고 토지의 이동이라는 것이 있었고 소유자를 정리하는 것은 소유자의 변동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토지가 이동이 됐을 때 뭐를 작성을 해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하고 여기서는 이거 작성하면 어떻게 돼? 틀리는 거죠. 소유자를 정리했을 때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지적 공부를 무엇을 하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지적 공부를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면 얘는 여기서 딱 끊기는 거잖아. 더 이상 할 역할은 없고 얘는 그 이후에 무엇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이후에 무엇 할 게 있다? 조치할 것이 있는데 조치할 사항이 몇 개예요? 2개더라 이겁니다. 등기를 무엇 하는 거? 촉탁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 공부정리 사실을 무엇 하는 거? 통지하는 거. 통지. 그러니까 여기서 소유자 정리잖아요. 첫 번째. 신규 등록에서 소유자는 어떻게 해요? 신규 등록에서의 소유자. 여기 안 써 있나? 신규 등록에서의 소유자는 여기 안 써 있어요? 신규 등록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신규 등록 신청 당시에 소관청에게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소관청이 어떻게 한다? 조사해서 등록하더라 이겁니다.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는 요거 써놨어요. 뭘 써놨냐면은 두 번째 기등록된 기등록지의 소유자 기등록지의 소유자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요걸 써놓은 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대장하고 등기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혼화되어 있잖아. 얘랑 얘는 항상 무엇 할 필요가 있다? 일치할 필요가 있더라 이겁니다. 여기에 소유자가 A고 여기에 소유자가 A였다 이거야. 소유자 어디서 바뀌어요? 여기서 바뀌죠. 작년도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이렇게 바뀌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무엇을 해줘요? 통지해주죠. 등기 완료 사실을 통지해주죠. 소유권의 등기법으로 따지면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해주잖아. 결과적으로 기등록지의 소유자를 정리하는 것은 무엇에 따른다는 거야? 등등등등의 등기 필증,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근데 시험에 뭐가 나왔어요? 등기 접수장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잖아. 그럼 통지를 받았으면 통지를 받으면 소유자 A에서 뭐로 바꿔주면 돼요? B로 바꿔주면 돼. 근데 뭐를 확인을 해서 토지의 표시의 부합 여부를 확인해서 일치하면 A에서 B로 바꿔주고 만약에 얘가 무엇하면 일치하지 않으면 통지에 따라서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고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세에다가 통지하더라 이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것을 불부합 통지한다라고 하잖아. 필요에 따라서는 소관청은 대장과 등기부의 소유자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고 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때 수수료는 뭐다? 수수료는 무료이더라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불일치함을 발견했다 이거야. 불일치함을 발견했다. 등기부가 우선이죠. 그 등기부에 의해서 무엇하면 돼? 직권으로 정정을 하거나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부합에 필요한 신청 행위를 무엇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더라 이렇게 들어. 이게 시험에 계속 나와요. 이 지문이. 지금 이렇게 쭉 간단하게 썼지만 법조문을 통해서 보신다든지 기본서를 통해서 그 연속적인 지문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소유자 정리는 이쪽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거를 대부분 그 그림을 이해하시겠어요? 뭔 그림인지? 거기 보면 대장 써 있고 등기부 써 있고 등기부 등초본이라는 걸 뭐로 바꿔야 돼요? 등기사항 증명서로 해야 되겠지? 그죠? 지금은 등기부 등초본이라는 게 없으니까 등기사항 증명서더라 이거.
그러면 이제 얘는 이거죠. 얘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밑에다가 요거를 그렸고 위에다 이렇게 해갖고 촉탁이라 해놨잖아. 촉탁하고 불법 통지는 같아 틀려요. 불법 통지는 뭐냐면 통지를 받았더니 등기부가 잘못됐으니까 등기부를 고치라고 알려주는 거고 잘못됐으니까 바로잡으라고 알려주는 거고 등기촉탁은 토지에 이동이 있으니까 등기부를 변경해야 되니까 그걸 알려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는 등기촉탁은 역시 대장하고 무엇하고 대장하고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토지에 뭐가 있어서 토지의 이동으로 인해서 지적공부를 무엇을 해요? 정리를 하게 되면 불일치가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목이 전이고 여기에도 지목이 전인데 이게 전이 지목 변경을 통해서 뭐로 바뀌었어요? 대로 바뀌면 여전히 얘는 지목이 뭐야? 전이니까 얘랑 어떻게 해요? 불일치가 발생했는데 그러면 이 전은 등기부 어디에? 표제부에 등록이 되어 있잖아. 기록이 되어 있잖아. 그러면 토지가 이동이 돼서 대장을 정리하면 서로 간에 이게 불일치하니까 얘를 어떻게 표제부를 변경 등기를 해야죠. 변경 등기 필요하겠죠. 하라고 알려주는 게 바로 뭐다? 등기촉탁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등기촉탁은 토지가 이동이 돼서 공부를 정리함에 있어서 등기부, 표제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게 바로 뭐다? 촉탁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등기촉탁 언제 하는 거야? 등기촉탁은 토지에 이동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신규등록 빼고. 왜 얘는 안 해요? 소유자가 없으니까.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리고 소유자를 보세요. 얘를 보지 마시고 대장상의 소유자를 정리했다. 표제부를 바꿀 이유가 없잖아.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소유자를 정리를 한 것은 촉탁한다 안 한다? 안 해. 왜 안 해요? 토지동이 아니에요. 토지동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공시지가를 정리를 했어. 변동이 돼가지고 역시 얘도 토지동이 아니니까 안 하더라. 그래서 시험에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 정답은 신규등록. 그거 안 보이면 등기부에 의해서 소유자를 정리한 경우, 그것도 안 보이면 공시지가를 정리한 경우, 이 셋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다른 문제 못 내요. 축척이 바뀌면 토지이동이에요? 축척병이 토지이동이지. 축척이 바뀌면 등기부 표제부도 바꿔야 돼. 지번도 바뀌니까. 새롭게 정하잖아. 종전의 지번 중 본번을 가지고. 이해하셨죠? 이제 이 정도. 통지는 그 사실을 토지 소유자가 알 필요가 있을 때 해주는 거예요. 그래 보시면 시험에 통지 대상이 아닌 거다면 여기서 끊겼잖아. 지금 얘는. 토지가 이동이 돼서 공부를 정리했을 때 후속 조치로서 통지를 하지만 소유자를 정리하면 여기서 끝. 뭐는 안 해요? 통지를 안 해요. 그 재작년도 시험 문제잖아. 다음 중 통지하지 않는 거. 소유자 정리. 통지 언제 하냐면은 직권으로 무엇을 했을 때? 등록을 했을 때. 지적 공부를 복구했을 때. 공부를 말소했을 때. 등기를 촉탁했을 때 통지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이거 플러스. 대위 신청하면 토지 소유자 모르죠? 직권으로 정정하도 토지 소유자 알 수 없고 지번을 변경해도 토지 소유자는 모르고 행정구역이 개편이 돼가지고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서 지번을 새로 부여할 때도 모르고 도시개발사업 누가 해요? 시행자가. 9가지가 이게 통지 대상이에요. 법조문에. 그럼 통지를 하는데 통지 무엇? 시기는 아까 첫 번째 했던 거. 변경 듣기를 요하느냐? 요하지 않느냐. 요할 때는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15일. 요하지 않을 때는 7일. 이렇게. 통지받을 자의 주소라든지 거소를 알 수 없을 때는 일간신문, 시군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공고하더라 이겁니다.
요 안에서 보통 한두 문제 나와요. 요 안에서. 이거 제가 이렇게 좀 썼는데 제가 이렇게 손으로 써갖고 한 장짜리로 정리해드린 거 있을 거예요. 여기에 조금 없는 내용 있잖아. 이쪽 부분의 내용이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딱 정리하시면 거의 완벽하게 된다 이거예요. 요게. 요거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거기 표에 하나 설명하면 여기서 통지는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해 주는 거잖아. 그러면 뭐 가등기를 했다라든지 처분제한에 등기를 했다라든지 그런 건 통지할 필요가 없죠. 소유자가 안 바뀌잖아. 우리 등기법으로 따지면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하는 건 어떤 경우예요?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소유권 말소, 소유권 말소 회복 등기,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소유권과 관련돼서는 그 이유는 대장상에는 소유자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여기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야. 이 지문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그리고 등기 촉탁은 하나 더. 등기 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국가가 토지 소유자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국가가 자기를 위해서. 시험에 토지 소유자를 위함이다. 그럼 또 틀려요. 법조문에 써 있어요. 이는 등기 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법조문에 써 있다고. 그거 조심하시고요. 넘깁니다. 주말인데 여러분들 쉬셔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에? 어제가 토요일이었죠? 어제도 수업 있었죠? 세법? 70일만 참으세요. 70일만. 이제 얼마 안 남았네 그러고 보니까. 다음 달에 추석 있잖아요. 전부 치다 보면 또 일주일 지나가요. 전 붙이면 일주일 지나가. 저는 전을 안 붙이지만 요즘에는 남자들 요리하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다며요. 요리하세요? 요리하세요? 요리사요? 그러면 요즘에 집에서 전기레인지 쓰잖아. 그거는 요리 안 되죠. 전기 그 있잖아. 오븐 이게 인덕션으로 하면 요리 안 되죠. 에? 되는데 맛이 있어요? 근데 제가 경험 삼아 라면을 끓여도요. 가스에다 끓여야 맛있어. 저기다 끓이면 맛 없어요. 확실해요. 정말이에요. 왜냐면 여기다 끓이면 라면 면발이 좀 이상해. 가스에다 끓여야 돼요. 그래야 불도 조절하면서. 그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뭐라 그래? 야, 여기다 끓이니까 라면 맛이 이상하다. 뭔가 좀 이상하다. 근데 이게 없잖아. 지금 가스가 없어졌잖아. 이거로 바꿨으니까 부탄가스라도 끓여 먹어야 되겠다. 정말이에요. 정말 틀려 맛이. 뭔가 이상해 라면 맛이. 라면 안성탕면이 최고 맛있거든 사실은. 신라면 이런 거 맛없어요. 안성탕면이 최고 맛있어. 그 라면에다가 김치를 넣고 끓이는 것도 안성탕면에다 넣어서 끓이면 맛있지. 신라면에다 김치 넣고 끓이면요 못 먹어요. 못 먹어. 맞죠? 김치를 넣고 끓이면 좋은 점이 있어요. 먹을 때까지 안 불어 라면이. 뭐 라면 먹는데 2분밖에 더 걸려요? 1, 2분밖에? 아 우리 요리사시구나. 요즘에 한참 뜨잖아 요리사. 등록사항 무엇이다? 정정. 등록사항에 뭐가 있으면 오류가 있으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정정이에요. 어떻게 정정해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할 수도 있고 직권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신청에는 특별한 제한 사유가 없잖아. 근데 직권으로 하는 것은 법에 어떻게 됐어요? 직권으로 하는 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몇 개로? 9개로. 9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6개와 몇 개로 나눈다? 3개로 나누라 그랬잖아. 6개와 3개로 나누는데 6개는 뭐가 들어가요? 6개는 잘못 다르게라는 말이 들어가. 6개 한번 써볼게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공부 작성을 잘못한 경우, 면적의 증감 없이 위치를 잘못한 경우, 잘못 등록한 경우, 입력을 잘못한 경우, 면적 환산을 잘못한 경우,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여기 6개예요. 그럼 나머지 몇 개는 3개는 잘못 다르게가 안 들어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필 등기 각하에 따른 무엇이 있을 때, 하필 등기 각하에 따른 통지가 있을 때. 이거 어떤 의미냐면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하나로 합쳐지면 합병을 하잖아. 합병을 하게 되면 그로부터 몇 월 이내? 1월 이내에 표지부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 하필 등기를 신청하는데 등기관이 소유자가 다르더라고 각하를 해버린 거예요. 합병했으니까 지워질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지적에서는 합병이라고 하지만 등기에서는 뭐라 그래요? 합필이라고 하잖아. 여기서 등기관이 무엇을 했어? 각하를 해가지고 이것을 통지해 줬어요. 소관청에다가. 그럼 다시 원위치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전 시간에 했던 거 뭐야? 적부심사 의결서를 시도지사가 소관청에 보내주면 소관청이 할 일은 뭐다?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자 이거. 또 하나는 요 한 필지가 도면이 2장의 도면이 있는데 한 필지가 이 2도각에 딱 걸쳐서 등록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경계가 서로 어떻게 돼야 돼?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경계가 이렇게 어긋났다 이거지. 근데 실제 면적하고 공부상의 면적은 차이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이거를 소관청이 부합시킵니다. 이 3개에 대해서는 뭐가 없어요? 잘못 다르게라는 말이 없어. 근데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는 거라면 제가 몇 개 기억하시라 했어요? 다 써있어. 4개 기억하시라 그랬잖아. 첫 번째 무엇? 면적에 무엇이 있으면 증감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면적에 증감이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적 측량을 무엇했을 때? 잘못했을 때. 지적 측량을 잘못한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장. 대장하고 무엇하고 등기부가 서로 불일치했는데 그것이 어떤 거?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더라.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등기부가 잘못된 거니까 정정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를 무엇하는 경우? 정정하는 경우는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 정정은요. 가족관계 등록상 증명서를 소관청에 제출하게 되면 소관청이 조사해서 정정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등록사항은 다시 몇 개? 2개. 하나는 뭐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 있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으로. 그 소유자는 다시 몇 개로? 등기된 토지냐? 미등기 토지냐? 등기된 토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등등등등. 미등기 토지는 어떻게? 가족관계 등록사항 증명서. 이거 갖고 하는 거예요. 에? 등기된 토지는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필증, 등기전산정보 자료. 미등기 토지는 가족관계 등록사항 증명서에 의하더라. 이겁니다. 직권으로 되고 직권으로 안 되고. 왜? 여기는 미등기 토지는 직권으로 안 되는 이유가 토지 소유자가 얘를 제출해야 돼요. 소관청에다가. 여기서 토지 표시는 경계라든지 면적에 무엇을 가져올 수 있어요? 등록상 정정으로 인해서 경계라든지 면적에 변경 가져오면 면적 증감이 있으니까 직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오로지 신청에 의해서만. 측량해야 돼 말아야 돼요? 측량해야 돼. 측량 성과도를 제출해야 된다. 시험에 이것도 나옵니다. 다음 중 토지 이동 사유 중에 측량 성과도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1번 신규 등록, 2번 등록 전환, 3번 분할, 4번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5번 등록사항 정정. 등록사항 정정.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인접 토지 소유자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승낙서가 들어와야 돼. 경계가 바뀔 때. 근데 등록사항 정정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뭘까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는 거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하였다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다. X. 작년도 복구가 2문제 나왔더라고 보니까 다음 중 복구 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그게 필요 없죠. 복구할 때 승인 받아 안 받아? 지적 공부가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면은요 소관청이 지체 없이 하는데 승인 받아야 돼. 작년도 복구 2문제 나왔어요. 복구가. 그래서 작년도 기출문제를 보고 요거 체크해 보시면 12개 다 있어 이 안에 지금. 이 안에. 작년도의 특강 자료거든요. 바꾸려고 했는데 별다른 바꿀 게 없어서 그냥 한 건데 결국은 지적은 바꿀 게 없어 사실은. 똑같이 나와요. 근데 요거보다 좀 더 보기 좋은 게 제가 써드린 거. 그게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기 좋으니까 하는데 여기는 이제 절차 2, 3위로 숫자 외우는 것도 써 있고 절차도 있기 때문에 적절히 쓸 수 있지만 어찌됐든 지적법은 많아봤자 20장 내외잖아. 제가 써드린 게 15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 안에서 다 나와 시험 문제 무조건. 그거 보시고 법조문에 있는 거 한 번씩 보시란 말이에요. 법조문을 읽어봐 차라리. 기본서 읽지 마시고 차라리 법조문에 있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요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정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 직권으로 정정 안 되는 거. 마지막. 자,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는 누가 설치 운영할까요? 국장이. 목적은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하는 목적은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로 뭐다?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부를 부동산 과세라든지 정책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죠? 그 자료가 몇 개야? 4개더라 이겁니다. 등기 전산 자료, 공시지가 전산 자료, 주민등록 전산 자료, 가족관계 등록사항 전산 자료. 답은 뭐라 그랬어요? 지적 전산 자료가 답이더라 이겁니다. 그거 아니면 주택가격 전산 자료 이런 것들이 답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밑에 뭐가 나와?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할 때는 먼저 뭐를 받아야 돼요? 관계 중앙 행정장에 심사받고 다시 뭐를 받아야 돼요? 승인 받아야죠. 승인은 어떻게 바뀌어요? 전국 단위냐, 시도 단위냐, 시군구 단위냐. 전국 단위 3사람, 시도 단위 2사람, 시군구는 1사람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시험에 나올 때 됐어요. 이제 또 이 부분은. 그래서 그 정책 자료하고 부동산 밑에 박스에도 써놨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 공부를 과세라든지 정책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4개 굵은 글씨로 써놨잖아.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하면 답이 뭐라고요? 지적 전산 자료 아니면 주택 가격 전산 자료 이런 거 나온다고 시험 문제. 그렇다고 이 지적 전산 자료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 지적 전산 자료가 없는 것은 아니더라.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이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할 때는 먼저 뭐를 받고 심사를 받고 다시 무엇을 받아라?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심사는 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고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승인은 3사람. 전국 단위냐, 시도 단위냐, 시, 군, 구 단위냐. 국장,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이들이 승인을 하게 되면 정보를 무엇을 해야 돼요?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제공하는 방식이
인쇄물로 제공할 수도 있고 전산 매체로도 제공할 수 있는데 인쇄물일 때는 필지당 얼마? 필지당 30원의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되고 전산 매체의 경우에는 필지당 얼마? 20원의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되고 필지당이에요.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하는 것은 인지로서 납부하고 시도지사하고 소관청이 제공하는 것은 증지로서 사용료를 증지로서 납부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더 이제 보실 분들은 이거를 보셔야 돼요. 관계중앙행정기장이 심사할 거 있죠. 공익성, 적합성, 공익성, 적합성, 타당성, 사생활 침해 여부, 목적의 사용 방지, 안전관리 등 딱 보기 4개 만들 수 있잖아. 그럼 5개를 만들 수 있다라는 하나 엉뚱한 거 써놓으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들이 여기 책에 없네. 국장 이들이 승인권자들은요. 관계중앙행정기장의 심사사항에다 몇 개를 더 할 수 있어요? 2개를 더 심사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으로 가능한지의 여부하고 지적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의 여부 이 2개를 더 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누가 심사하는 거예요? 요거에다가 2개를 더 플러스하는 것은 승인권자들이 심사하는 것이고 공익성, 적합성, 타당성, 사생활 침해 여부, 목적의 사용 방지, 안전관리 대책은 여기 심사권자가 심사할 사항. 그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면 둘 중에 하나가 나오를 확률이 높더라 이거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지적인데요. 지적법은 쭉 보면 제가 거의 빠짐없이 다 설명해드렸어요. 하나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볼게요. 뭘 체크해 보셔야 돼요? 용어. 작년도에 추가된 용어가 뭘까요? 이제 책이 없어요. 작년도에 추가된 용어. 연속 지적도. 자, 연속 지적도를 가지고 측량할 수 있어 없어요? 작년도 정답이에요. 다음 중 지적 측량 대상이 아닌 거. 연속 지적도를 이용한 경계보건 측량. 안 돼요. 연속 지적도는 전산화된 지적도임에도 파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경계점들을 서로 연결해서 만든 것으로서 마지막에 뭐예요? 지적 측량에는 활용할 수 없다잖아. 그리고 작년도 측량 문제. 작년도. 그리고 우리가 국장도 나오고 시도지사도 나오고 또 지적 소관청도 나오잖아. 법 공부하다 보면 대부분 이 승인권자는 뭐로 등장해요? 승인권자로서 등장하거든. 이렇게 보시면 제2장이 1장은 넘어가고요. 2장이 바로 뭐냐면은 토지의 등록편이에요. 우리가 토지의 등록편이 있는데 이 토지 등록편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공부하는데 거기에 여기 지번에서 하나 걸려. 지번을 무엇하고자 할 때, 변경하고자 할 때 누구의 승인을 얻어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제 3장이 바로 뭐예요? 3장이 지적 공부인데 지적 공부를 무엇하고자 할 때, 반출하고자 할 때 누구의 승인을 얻어라?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경계점 좌표등록부 비지적에서는 축척을 얼마로 해 원래는? 500으로 하죠. 근데 농지는 얼마로 하자? 농지는 1000분의 1로 하자. 근데 시도지사에 무엇을 얻으면? 승인을 얻으면 얼마까지 할 수 있다? 6000분의 1까지 할 수 있더라. 여기다가 뭐를 추가해야 돼요? 여기 있는 거 추가하면 되겠죠. 3장에서는. 작년도 문제.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 승인받는다. X. 작년도 문제예요. 그 다음에 제4장은 바로 뭐냐면 토지의 무엇? 토지의 이동인데 토지 이동에서 시도지사 승인받는 거 딱 하나밖에 없잖아. 축척을 무엇하는 경우? 변경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범위 내에서요. 시도지사의 승인 얻는 것은 4개밖에 안 돼요. 지번 변경, 공부 반출, 요거 5개 정도. 요거
축적 변경, 저기, 전산 자료, 전국 단위하고 시도 단위. 5개밖에 안, 6개밖에 안 되는 거야. 국장은 어디에 나올까? 국장은 모든 토지를 무엇해라?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조사 측량해서 공부에 등록하자 이거잖아. 여기서 하나 나오고. 자, 공부가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것을 대비해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자 누구? 국장. 지적 정보 전담 관리기구 설치 운영하는 자 국장. 중앙지적위원회에 어디에 둬요? 국토교통부에. 그죠? 몇 개 안 돼. 국장이 나오는 거는요. 시험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는 어떤 역할로 등장해요? 승인권자로서. 그것 또한 요 5, 6가지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걸 기억해 놓으면은, 그러니까 요즘에 2번 연속해서 나왔다는 소리예요. 왜냐면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에서 공부 등록할 때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잖아. 이때 시도지 승인 얻어라고 시험에 나왔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25회 때. 26회 때 작년에 뭐 나왔어요? 복구할 때 승인 얻어라 이렇게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안 얻는다 이거야. 원래는 복구할 때는 승인을 얻지 않고 제작성 할 때는 승인 얻었어요. 근데 제작성은 법에서 삭제됐단 말이야. 왜냐하면 제작성은 도면이 훼손되거나 마모됐을 때 하는 건데 이제는 훼손되거나 마모될 게 없으니까 2009년도에 얘를 빼버렸다고. 에? 그래서 옛날에는 복구하고 제작성을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복구가 법에서 사라지는 바람에 그걸 빼버린 거예요. 제작성이 법에서 삭제되는 바람에 이제 그게 안 나와요. 그 대신에 이제 복구해서 승인 받아라 이런 거 막 이제 그럴듯하게. 근데 아니다 이거 작년도 문제예요. 작년도 문제 쭉 12, 지적법 12문제를 보게 되면 법조문에 있는 거 다 12문제 모두 다 조문에 있는 거예요. 계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모두 다 조문에 있는 것만 시험에 나왔다 해요. 그래서 지적법은 기출문제를 가지고 기본서를 가지고 이렇게 체크해서 보시면은 기본서 다 걸려들어요. 모든 게 다 밑줄이 거지니까 기출문제 뭐 시중에 뭐 파는 것도 괜찮고 하여튼 뭐 제가 카페에다 올려놓은 거 있잖아. 기출문제 그것만 보셔도 돼요. 360문제하고 기출문제 올려놓은 거하고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것만 해도. 보시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 그래서 주말인데 힘드신데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는 70 며칠 남았으니까 너무 자료가 많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볼 시간 없으니까 나름대로 볼 거를 딱 정리해 놓고 그것만 보시란 말이에요.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